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에요. 한 주가 또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4포인트 상승한 3198포인트, 거래량이 9억 8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어제 그저께에 비해서 오늘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4,700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2,700 매수했는데요. 기관이 4,600 매도했어요. 연기금은 모처럼 530 매수했어요. 오늘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좀 두드려 맞더니 오늘 좀 매수하는 척 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본사는 저기 전주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타법인이 또 2,790 매도했습니다. 업종 차트 종합주가지수예요. 거래량부터 먼저 눈에 띄죠. 4월 14일 날 수요일 날인가요? 17억 주, 어제는 13억 주, 오늘은 9억 8천만 주, 많이 좀 줄어들어 버렸죠. MACD 돌아서고 있고 소나 돌아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4월 달부터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4월 달부터 종합주가지수도 한 3080부터 꾸준히 이어갔던 상승세 한 100포인트 상승한 것 같습니다. 4월 들어서 이 정도면 뭐 연일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금야금 5일선, 11선, 21선, 61선, 뭐 121선 모두 정배열 상태, 모두 상승하고 있어요. 뭐 이런 상으로는 조정심해수, 네, 우상향하고 있죠. 조정심해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PNF 차트 오늘 상승했는데요. 그 직전 고점 3200은 돌파하지 못했군요. 다음 주를 또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 상으로는 고점,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을 넘어선 거로 보여줍니다. 뭐 장중 고가는 3260이 있는데 이 주봉 차트 상으로 종가는 지금 3198포인트가 아마도 신고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MACD 소나 차트, 네, 거래량은 오히려 2월달, 3월달, 4월달 거래량이 더 좋아 보이죠? 뭐 이런 모양새입니다. 직전 고점 이제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뭐 물량대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물량대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가느냐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갈지 뭐 어제 한 번 더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간략한 설명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요. 현 가격대 3200대 이상에서는 이제 물량대가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가는 길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새로운 신고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네. 또 종목 이야기하면서 종합주가지수 간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에요. 오늘 현대건설이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으나 1.6% 상승한 나오죠. 47,150원. 지난주 말에 기록했던 신고점, 직전 고점 돌파해가지고요. 오늘 장중고점 47,600원까지 기록했었네요. 장중에. 그래서 저도 장중에 봤는데 아주 강하게 올라갔는데 막판에 조금 물량을 좀 받았군요. MACD 3월 중순부터 살아가고 있고 소나 차트도 3월 중순부터 살아가고 있어요. 거래량 최근에 좋고요. 얘도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정배열 상태이면서 모두 상승하고 있어요. 얘도 역시격선을 보게 되면 우상향하고 있죠. 거래량 21선 상승하고 있고 주가 21선 상승하고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조정시 저가 매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PNF는 이미 직전 고점 상향 돌파했어요. 이게 다 이제 네, 상승 폭으로 봐야 되겠죠. 주봉 차트 한번 더 보시죠. 뭐 월봉 봐도 되고요. 월봉 봐도 되고 편안하죠.
MACD 살아있고 소나 살아있고 거래량 작년부터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주봉 차트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 작년부터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이제 정배열 전환 상태가 됐는데 이 정도면 정배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120주만 하락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5, 10, 20, 60일선은 모두 정배열 상태 돼 있으면서 모두 상승하고 있어요. 좋아 보입니다. 얼마까지 가냐면 47,000원이죠. 바로 직전 고점이 뭐 한 55,000원대 있잖아요. 근데 물량대가 없어요. 이 가격대가. 물량대라는 게 2018년도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겠어요. 뭐 기관들이나 가지고 있겠죠. 개인들은 이미 다 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물량 부담은 없고요.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이제 그것만 봐야 되겠어요. 근데 천천히 가겠죠. 이 주봉 차트로 보는 PNF 차트입니다. 이거 봐서는 뭐 어마어마한 조정 아니겠어요? 이 조정폭이라는 것은, 이 조정폭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조정폭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 단말기 보시고요. 지금 계산하면 시간이 하세월 될 것 같고, PNF 목표치 계산법은 그 지표 분석 PNF 있거든요. 뭐 5분이면 여러분들 보고 공부할 수 있어요.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몇 칸 갔는지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가격대까지 여러분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저항선대를 돌파했잖아요. 이때부터. 그쵸? 이 정도면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가볍게 올라갈 걸로 판단돼요. 뭐 물량대는 없어 보입니다.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이번에 GS건설이에요. 현대건설과 조금 다른가요? 뭐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예. 월봉 차트예요. GS건설 월봉 차트. 뭐 거래량 이 정도면 그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올해 더 접어들면서 거래량 괜찮죠? 이때 물량이 좀 있었나요? 근데 이때 물량 부담은 이미 상향 돌파하지 않았나요? 요 정도 남아 있나요? 이게 2018년도인데 글쎄 지금까지 영향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주봉 차트도 좋아 보여요.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도 좋아 보여요. 월봉 차트도 지금 정배열 상태로 전환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봉 차트예요. 얘도 없죠? 이 정도면 뭐 물량 부담 없죠? 이 정도면 거량이 최근 들어 좋죠? 3, 4월달에 거량 급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5, 10, 20, 60, 120선 이 정도면 뭐 정배열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MACD하고 소나 이거 봐서는 새싹이에요. 새싹.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주봉 차트로 PNF 보도록 할게요. 괜찮잖아요. 왜 뭐 물량대는 안 보이잖아요. 일봉 차트 볼까요? 일봉 차트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지난주에 고점인데 현대건설은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했는데 GS건설은 아직 하지 못했고 근데 뭐 50, 20이 지지선으로 역할하고 있죠? 뭐 무난해 보입니다. 거래량만 좀 더 증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MACD, 소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다음 주가 좀 기대됩니다. 이러다가 한두 번 빵빵 치면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도 좀 있어야죠. DL건설인데요. 어제까지 5일 연속 음선이어서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장중에 좀 반짝했으나 결국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34,950원, 21선이 34,980원, 998원이군요. 거의 뭐 일치하고 있어요. 다음 주 초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음선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렇게 5일선, 11선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 같아요. 이 정도로 보이죠. 이 정도. 그렇죠?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이 상태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음 주만 한번 고개만 쳐들어도 모양이 살아날 것 같은데 일단 현대건설, GS에 비해서는 조금 힘은 약해 보입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 이게 결국 조합 모양은 아니에요. 지난주 양선 만들어놨는데 올해 이번 주 음선으로 이렇게 맞서버렸죠. 그럼 이 두 개의 줄을 지난주와 이번 주를 합쳐버리면요, 시가하고 종가가 같아요. 근데 위로 꼬리를 길게 단 유성형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성형. 요런 패턴이죠.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단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한번 출렁거렸다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조합 모양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힘은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다음 주 어떤 그 형태가 나타날지 한번 장중 출렁거리고 올라와도 괜찮지 않을까,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한진중공업 왜요? 오늘 올라가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장중에 올라가는 거 보고 야 괜찮다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거래량도 증가해 줬는데 어쨌거나 11선까지 탔어요. 이 거래량도 폭발을 해가지고 당분간 이 음선이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해서 참 좋았는데 한번 되돌림을 너무 심하게 받은 것 같아요. PNF 볼까요? 네, 요거 돌파해서 좋았는데 되돌림을 너무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기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7,500원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거래량이 좋아가지고 이 새싹이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죠. 네, 거래량도 증가해 줬으니까 뭐 당분간 여기서 다음 주는 이 가격대 머물겠으나 뭐 돌아서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길게 봐도 괜찮겠죠? 코오롱 글로벌, 얘도 DL처럼 오늘 지켜보고 싶었던 종목인데 얘는 뭐 오늘 뭐 100원이라도 떴나요? 빨가네요. 어제 종가가 29,900원이고 오늘 종가가 100원 떴군요. 21,000원인 거 보니까. 이거 21선 다 가지고 이거 어쩜 좋아요. 이것도 조정은 충분히 받았거든요. 21선까지 왔으면 다음 주 좀 강한 반등 한번, 이런 강한 반등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5일 연속 음선 나오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좀 더 조정이 길어질 뿐이겠죠. 근데 이제 50, 20, 60, 120선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정배열 상태는 살짝 깨졌으나 정배열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으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인가요? 거래량이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날이죠. 이번 주 화요일날 치고 수목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 대량거래 터지면서 유성령, 그 다음날 뭐 유성령의 반대 모양이죠. 이게 반전형 해머가 아니었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상투 친 것 같다고 했는데 어제 반등해주고 오늘 살짝,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11선을 깰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보니까 하루에 600원씩 올라가요. 어제 보니까 600원씩. 지금 11선이 어제 16,900원이고요. 오늘 17,500원이거든요. 하루에 600원씩 올라가요. 그럼 내일은 18,100원이에요. 그래서 이 11선 깨기 전까지는요,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11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세요. 장중 흔들릴 때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제와 오늘 요 캔들 차트 두 개만 봐서는 좋은 모양은 아니죠. 이게 어제 긴 장대 양선과 오늘 작은 음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게 어떤 그 포화형의 형태예요. 잉태형.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거죠. 몸이 무거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런 형태로 보이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네, 유성형과 반전형 해머, 그리고 그 포화형,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나라는 게 이 차트상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그렇다고 파는 게 아니고요. 상투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고점 치고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란 선 있죠? 11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 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3월 달서부터 계속 12선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1선을 하루에 6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19,500원이잖아요. 11선이 19,500원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12선 깰 때. 그러니까 항상 상투는 우리가 예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HSD 엔진인가요? 아슬아슬했는데 오늘 그 낭떠러져서 붙들고 좀 늘어지고 있군요. 근데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모양은 무겁습니다. 뭐 돌아서도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뭐 빠질 것도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당분간 인격 수양하는 거죠. 이거 카카오를 제가 하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카카오라는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카카오라는 그 초기 화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요? 저는 초기 화면이 매일매일 바뀌니까 제가 핸들링이 안 돼가지고 그 초기 화면에 그 카카오만 있으면 뭐 1시간에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막 구독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 한번 이렇게 띄워볼까요? 1시간에 몇만 명 오는지. 농담이고요. 관심이 많죠? 그때 이맘때쯤 보여주면서 뭐 액면 분할제 한두 번 빵빵 치지 않겠냐? 했던 얘기고. 그 액면 분할 이후에도 한 2, 3일은 버텨줘요. 2, 3일은. 그리고 일주일간은 회사에서 주가를 관리할 거예요. 액면 분할되자마자 빠지면 회사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관리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근데 어제 상장하자 이게 크게 흔들렸나요? 뭐 당분간 이 안에 묶어 놓겠네요. 이 대량 거래가. 이런 거래 또 터질까요? 안 터진다면 이 가격대 하나만 묶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좋은 종목이에요. 이제 어제 제가 삼성중공업을 못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21선 닫고 갈 것 같다. 좀 더 횡보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성격 급해서 지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어쨌거나 20선 단 것 같습니다. 횡보하면서 닫나 뭐 지가 먼저 내려서 닫나. 근데 모양 이거 꼬라지가 결국 예뻐 보이진 않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예? 낙동강 오리알처럼 고드름 열린 것처럼 그 열려가지고 어떻게 좋겠어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만나면 더 좋은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이때 상승할 때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수반됐었잖아요. 너도 나도 다 따라온 것 같아요. 요란하게 했으면 소문내고 있어요. 가끔 유튜버 제가 그 찾고 싶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유튜버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코너들이 있거든요. 그 찾으려고 유튜브에 쭉 내려다 보면 그 삼성중공업 그 추천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어딘가 보니까 뭐 제2의 뭐 HMM 인가요? 또 그렇게 또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종목 개인들이 지금 계속 미련을 갖고 꿀떡꿀떡 하고 있죠. 이때도 살살 떠야 되는데 개인들이 다 따라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해버리죠. 바닥에서 개인들이 다 눈치채고 따라붙으면 안 돼요. 갈 것도 못 가요. 개인들은 누차 말하지만 상투에 따라붙어야 돼요. 뭐 지금도 다 알고 이렇게 마치 정답을 아는 것처럼 이미 얘는 뭐 몇만 원 갈 것처럼 심지어 뭐 HMN처럼 20배 이상 갈 것처럼 이게 소문나 버렸으니 이게 뭐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얘는 아니네 라고 좀 털어야 돼요. 이 신용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21선 닿기 때문에 뭐 깨지는 않겠죠. 다음 주 초에는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선 깨면 시간 좀 길어지겠죠. 네, 시간이 길어지겠죠. 네, 깨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네, 21선 위에서 머물다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맨발 버선발로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어요. 좀 천천히 해주길 바랬는데 그냥 급하네요. 올방 차트 보면은 뭐 무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옳은 것도 없잖아요. 시간이 문제겠죠. 시간이. 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고. 지금 역시곡선인가요?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요. PNF인가요? 오늘 풍 떨어졌죠? 뭐 이하로 깨진 않겠죠?
깨지 않은 그대 봅니다. 기다려봤는데 아니구나 라고 좀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일반인들이 꽉꽉 쥐고 있으면요 올라가질 못해요. 034020 두산중공업 오늘 좀 밀렸나요? 그래도 플러스네요. 어저께 밀리고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 버텨준 거 있는 것 같죠? 뭐 목요일날 수요일날 빵 치고 목금 하면서 이렇게 또 이동평균선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수요일날 빵 치고 목금 빵빵 쳐봐요. 남남돼 버리죠. 이렇게 조정받고 계단식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치고 싶으면 팡팡 뜨는 거죠. 처음부터 막 바닥에서 팡팡 쳐버리면요 오래 못 가죠.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직전 고점까지는 오겠죠. 언제까지는 요 가격대가 좀 물량대가 좀 있나요? 요 물량대가 요 물량대인가요? 이 정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올라갈수록 뭐 물량 압박은 받겠으나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봉 차트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요런 패턴을 참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방방 뜨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 이런 그래프들이. 그래서 예전에 저도 펀드 매니저를 한 2년 했었어요. 이야기 했었죠. 근데 세상에 펀드 매니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애널리스트가 맞아요. 간이 작아가지고 그래요. 이런 패턴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방방 아마 뜰 겁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싶으면. 얘는 방방 뜬 준비는 돼 있어요. 제가 이때도 방방 뜰 것 같더니 하루 방방 떴잖아요. 모양이 더 갖춰지고 있어요. 방방 뜨고 얘는 나 잡아봐 라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기대해도 좋은 그런 모양 같아요. 현대제철인데요. 오늘 밀렸어요. 이 좋은 장에 밀렸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좀 줄어든 거 있는 것도 안 좋고 MACD가 지금 살짝 데드 근데 소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 바닥에서만 3배 정도 떴다 보는 게 좋겠죠. 그 정도 10년에 걸친 역배열 상태가 2020년도부터 지금 정배열 상태로 전환되고 있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돌아서겠죠. 10년에 걸쳐서 빠졌으니까요.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얘도 뭐 한 2, 3년, 3, 4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직전 고점 10년간 빠진 거 한 2, 3년 만에 직전 고점 도전하지 않겠어요? 라고 봅니다. 10년 빠졌으면 한 3년 정도라고 보는 게 좋아요. 3년 정도. 증권 사실을 보면 10년 중에 2, 3년 좋고요. 7, 8년 손가락 빨았어요. 증권 업계라는 게 화려한 것 같죠? 10년 중에 딱 2, 3년 좋고요. 7, 8년 힘들었어요. 네. 7, 8년 힘들 때는요. 회식도 못해요. 삼겹살도 못 먹을 정도로 증권사는 경기에 정말 민감하고 예민해요. 작년에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항상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창을 하지만 20, 30년 만에 한 번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10년이면 7, 8년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제철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무거워 보이나 21선 받치고 있으니까요. 닫고 올라가도 되고 그냥 올라가도 되고 그런 모양새들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어요. 얘는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한 종목이잖아요. PNF 보여줬나요? 괜찮아 보이죠? 20선 한번 내려올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져요. 여기 대충 이 정도면 대충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굳이 안 채워도 될 것 같고 채울 수도 있고 그런 패턴들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아도 있고 한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투자자분이 질문한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또 깜빡 중공업 관련주도 못했고
그 질문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도 못했는데요. 뭐 CS 윈드 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CS 윈드인데 괜찮아요. 오늘 강하게 떴죠. 어제 본의 아니게 설명 못했는데 오늘 강하게 떴기 때문에 그 위안은 된 것 같아요. 주봉 차트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사고 좀 뜨는 것 같아요. 이제 매집이라고 봐야죠. 매집. 쭉 빼놓고 지금 매집했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지금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꼬리가 있는데 거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다행이죠. 꼬리가 있었 유성량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형태예요. 이렇게 한 번씩 달면 무섭단 말이에요. 이런 게 윗꼬리 다는 거. 별똥별, 유성령.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릴까요? 일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거량 많은 건 바닥이에요. 이건 매집이죠. 매집. 빠질 때 매집해놓고 지금 띄우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 정도 거량일까요? 요거? 이날 골점 7대 거량이군요. 띄워놓고 대놓고 팔았거든요. 이게 내가 보면 좀 자전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회사 재무제표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소형주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중형주 이상이거든요. 소형주 같은 올라갔다 푹 빠질 텐데 그러지는 않아요. 얘도 최소한 그 상도인은 지키고 움직이는 종목 같아요. 네, 매정하지는 않아요. 5일선, 11선, 21선, 11선, 2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 살짝 깨졌다가 다시 60일선 받고 올라가고 있고 21선 받고 올라가고 있고 뭔가 예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 종목은 자연스러운 종목이에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여기서 물량 부담 있을까요? 여기서 매집이 다 이루어졌고 전 괜찮아 보여요.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뭐 큰 물량 부담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MACD하고 소나가 지금 살아 있어요. MACD나 소나가 다 둘 다 매도 신호 나올 때 뭐 그때 파시든지 뭐 11선, 21선 보고 매매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길게 보십시오. 올라가는 게 지금 급경사는 아니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뭐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기업 탐방 뭐 한 1000여 개 기업들 다 해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이 어떤 회사인지 다 파악하고 웬만하면 코드 번호까지 기억했는데요. 잠시 제가 이 시장을 잠시 그동안 조금 못 봤어요. 다른 데 있다 오느라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생긴 이 회사들은 제가 모르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명 바뀐 것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근데 차트는요, 모르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선입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 보면서 왜 쟤는 종목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면서 저러고 앉았니? 할 수도 있죠?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어떤 선입감이 없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기사, 네, 제가 아직 안 바꿨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좋은 종목 같아요. 현대차입니다. 어떤 분이 현대차 많이 갖고 계신지 현대차 화이팅 했었는데 그래도 뭐 22선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죠. 반짝반짝. 그렇죠? 이러면서 뭐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때 매수하신 분들께서 손절미 하겠죠.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겠죠. 옆으로만 가도 그 손바뀜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들이 못 참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때 이상, 요 가격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팔아야 돼요. 물론 이제 기관들이 산 것도 있겠고 일반인들이 고점에서 특히 요때 2월 달에 아마 신용으로 많이 매수했을 거예요. 제가 그 업종 보면서 에너지 소진이라고 이때 말 많이 하잖아요. 이때 2월 달에 쓸데없이 떠가지고 이거 거래량 쓸데없이 터지고 이거요. 이때 쭉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어제 설명했죠. 이때 이러다가 쭉 내려왔으면 참 좋았는데 요 2000 여기 120선까지 쭉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여기서 반등했잖아요. 괜히 반등. 이 거래량 요것들이요 다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신용 매수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가수요. 기관들이 매수했다라기보다 일반인들이 신용 매수하면서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설명 듣는 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일반인들이 신용 매수, 그 에너지 분산이죠. 돈이 묶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쭉 내려왔으면 매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네, 고점에서 많이 묶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말이겠죠. 현대차 2월달이 이때잖아요. 아마 이때 다시 또 기대하면서 이런 거 기대하면서 일반인들이 신용 매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털어야 올라가요. 털어야. 여기 24,000원, 24만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우수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시간 좀 끌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못 참겠다 깨꼬리하고 팔아줘야 손바뀜이 되어 올라가요. 근데 얘는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올라갔다 살짝 터닝하려고 하죠. 24만대는 계속 도전할 것 같아요. 네. 역시곡선 보면 바닥에서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없어요. 이제 꿈틀꿈틀할 것 같아요. 꿈틀꿈틀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이 옆으로 끌면서 횡보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제 털고 나오는 손바뀜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버텨주면 좋은 거죠. 036570 기억하시죠? 이거 92만 5천원 92만 5천원 네, 빠졌다가 반등 죽고 바방 주고 지금 92만 5천원 앞에서 멈춰서 있는 이 종목이잖아요. MACD는 돌아서고 있으나 소나는 까딱도 않고 있죠.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직은 택도 없죠. 90만 5천원 가면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물량이 우수수 나오겠죠. 이 사람들이 이 거래량 가지고 이 거래량 못 싸우죠. 이 거래량하고. 그래서 계속 90만 5천원을 깐죽깐죽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털고 있는 거겠죠. 근데 털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장 치고 올라가면 장중에 올라가면 물량 쏟아지겠죠. 얘는 좀 옆으로 많이 좀 기어야 될 것 같아요. 92만 5천원을 단기 고점으로 좀 옆으로 많이 기어야 되는 그런 종목. 가다가 지가 지치면 또 꺾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꺾였다가 다시 도전했다가 꺾였다가 도전했다가 3, 4번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4번. 왜 3, 4번인지 제가 이야기했었죠. 여기 사신 분들이 안 오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팔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물린 사람들이 수익률 나는 장은 참 없어요. 부동산이야. 뭐 샀다가 물리면 시간 지나면 올라가고 불패가 부동산이었잖아요. 지가 잘해서 돈 번 줄 알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돈 벌어줬는데. SK 하이닉스인가요? SK 하이닉스. 이게 원형 텐트 같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냥 같다고 한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패턴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61선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죠. 오늘은 보합이었군요.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결국 좋지는 않아요. MACD 쏘나가 좀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입니다. 뭐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 한번 또 반등 주고 하면서 점점 고점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완만하게 올라갔으니까 완만하게 고점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61선 또 깰 수 있겠죠? 그런 모양새들입니다. 지금 치고 올라가기에는 하루 이틀은 빵빵 칠 수는 있겠죠. 하나 또 봉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거래량 봐서는 많이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역시곡선 보면 아마 바닥권에 좀 향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바닥권 향해서. 거의 다 오긴 왔네요. 근데 이거는 반등시 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 뭐 손해난 사람은 없다라고 했던 종목이죠. 4월달 들어서 반등했고 이 반등하기 직전에 이런 그래프 모양을 여러분 많이 봐두세요. 이런 거 이런 모양이 되면 반등하더라. 이때쯤 되면 제가 빵빵 했었잖아요. 빵빵 하시면 딱 모양 쓰잖아요. 딱 모양 갖추고 그렇지 않아요? 빵빵.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익숙하게 계속 많이 보세요.
차트는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건 없지만 유사한 게 수시로 나타나요. 유사한 거는. 얘는 뭐 손해난 사람이 없을 테니까 부담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오늘 얘도 결코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두 개 꼬리 이렇게 단 거 같이 똑같이 맞서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파란 거 빨간 게 있으면 좋은 거죠. 바닥에서는. 위에서 뭐 빨간 거 파란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좀 횡보하겠죠. 그런 종목. SK이노베이션 이거군요. 외딴 섬 울릉도에 울릉도. 여기는 육지고요. 그렇죠? 여기는 울릉도고요. 올라갔는데 지금 얘를 돌파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죠. 이해가시죠?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네요. 외로이 지금 떠 있네요. 요거리랑 이 가격대 위에 이 매물대가 있어요. 이 물량 가지고 이 매물대하고 좀 싸우는 거잖아요. 벅찬 게임이 되는 거겠죠. 벅찬 게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사람들이. 더 올라오면 매물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 종목들이. 얘도 이제 여기서 머물지, 조금 쉬었다 갈지, 다리를 놓을지. 근데 다리 안 놓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버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참다 못 참고 팔면 빠지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버티느냐? 요 날 있죠. 나 빵 친 날 매수하신 분,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되죠. 얼마까지 버티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이제 알겠죠. LG전자예요. 어제 빵 치고 오늘 좀 밀렸거든요. 얘도 거래량이 좀 있잖아요. 요 가격대에서, 고점에서. 오늘 거래량이 너무 없고요. 근데 4월달 되면서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봤던 종목들이에요. 4월달 되면서 돌았었잖아요. 우상향, PNF, 봉차트. 근데 대충 이 정도 가격 목표치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다 왔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도 매물 받지 않겠어요? 뭐 19만 원이 코앞인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량 쏟아져 나오겠죠. 얘네들이. 그치? 얘네들이 물량 내놓겠죠. 얘네들이. 뭐 거래량이 좀 더 이루어져서 얘네들 소화시키면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지금 석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때 신용 건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신용기간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5개월 했는데 요즘 3개월에다가 뭐 2개월씩 연장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게 결국 좋은 건 아닌데 5개월 됐을 때 딱 털어야 제맛이거든요. KB금융 이게 반등이었군요. 밀려버렸죠. 너는 48,000원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KB금융아. 거래량이 대량 거래인데 밀려버렸네요. 누가 그냥 패버린 거죠. 패버렸든지 뭐 자전 비슷하게 했든지 어쨌거나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48,000원까지 와라. 그때 가서 살지 안 살지 고민할 테니.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하나 생기지 않겠니? 그랬더니 오른쪽 어깨가 좀 약해 보이네. 금융주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는 제외고요. 여러분 2020년도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런 거는 20, 30년 만에 하나 나오는 장이니까요. 지우시고 금융주가 웬만해서는 봄과 여름에 안 움직여요. 왜냐면 밍크코트거든요. 오버코트. 겨울이 찬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추석 지나고요. 찬바람이 불에 올라가요. 10월달쯤 돼요. 1년 중에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추석 때예요. 추석 때. 그래서 추석 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증권사는. 그때가 주가가 심리적인 바닥이거든요. 봄과 여름 지나가면서 힘들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금도 안 좋고. 근데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시설 투자 안 하거든요. 찬바람 부니까 시설 투자 안 하죠. 뭐 새로운 공사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금의 여유가 좀 있어져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10월달부터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금융주 등 무거운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말장세. 그게 얼마까지 가느냐? 2달이에요.
10월 11월 많이 가면 12월 초까지. 근데 연말장사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보. 12월 초에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과거 패턴들이에요. 이런 설명 제가 저기 금융무석 뒤에 가면요, 그 연초장사에 뭐 그 월초장사에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거기서 들으시면 돼요. 다 해놨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추세 분석부터 해가지고 그 교재 하나 사가지고요. 교재는 제 소개에 나오죠. 증권 분석의 이해라고. 그 책을 바탕으로 그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놓고 한 번씩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놨어요, 제가. 이게 뭐죠? 기아차인가요? 한 번은 뜰 것 같죠? 이게 뭐, 예. 이게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이런 모양. 한 번은 또 뜰 것 같아요. 오늘 좀 뜨긴, 2% 뜨긴 떴는데, 그래도 9만원 한번 넘겨야 제맛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좌가 뭐, 쉽게 가겠어요? 지금 다 뭉쳤잖아, 이거. 명색이 그래도 기아차인데, 여기서 픽 무너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지금 모두 얘도 좀 있잖아요, 거래량이. 그래서 당장 상향 돌파는 어렵고요. 9만원 계속 도전 한번 하지 않겠어요? 하겠죠. 근데 얘도 크게 올라서기는 좀 역부족이고, 당장은 역부족이다. 이거를 물량소화하기는, 이걸 가지고 이거 물량소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걸 봐야 되겠죠. 지금 MAC라든가 소나도 지금 지쳐가지고요, 판단 보류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단 보류. 나 모르겠어. 지금 그 상태입니다. 모르겠어. 이런 거. 뭐가 있나요? 이제 기아차, 삼성전자 오늘 밀렸네요.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제 실력, 제 능력으로는 판단 보류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갈까요? 언제까지? 네? 뜨든지 빠진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래요? 회장님이 나오셔야 그때 뜨려고 그러나요? 완전히 이 상태입니다, 이거. 저도 몰라요.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기어간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때도 대단했는데 또 뭉치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주봉은 MACD 꺾였고 소나가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그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설명 다 된 건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내려갔죠?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횡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제가 이거 3월 말 4월 초까지 봤는데, 원래 3월 말까지 봤는데 4월 초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봤던 거고요. 이제는 뭐 올라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이런 모양새 같습니다. HMM 참 이 종목 오늘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4.36%라 더 올라가도 장중에 올라가던데 좀 밀린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인기가 참 많아요. HMM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버들 HMM만 하면 1시간에 몇만 명이 쫙 몰려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대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와야죠. 이 정도. 딱 이 정도가 예상했던 가격 아닌가요? 이 정도? 그래도 수렴했는데 그냥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인데, 삼성중공업이 제2의 뭐 HMM이다 이런 데가 또 본 것 같기도 하고, HMM이 지금 대단한 종목으로 잘 잡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환사채 또 발행한다는 얘기 나온다고 했었죠. 전환사채까지 제가 보기에는 HMM이 전환사채 발행한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항상 전환사채는 바닥에서는 전환사채 발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는 주식 쳐다도 안 볼 때예요. 종합주가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주가상으로도 이게 바닥일 때는 주식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쳐다도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띄워놓고 전환사채 한다 그러면 사죠. 사람들이 사죠. 예. 근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언제 전환이 돼요? 1년 내지 2년 내지 3년 후에 전환되거든요.
그때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1년 후에 전환사채로 전환한다 그러면 가격이 높이 있으면 전환사채를 매수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물량으로 쏟아 나올 텐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미리 빠져버리죠. 그래서 전환사채는 제가 지금까지 증권회계 경험상으로 봐서는 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좋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전환사채는. 네. 그냥 주식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채권을 사시든지. 우리가 짜장면을, 중국집가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짬짜면 나오잖아요. 짬짜면. 짜장과 짬뽕을 혼합시켜 버리잖아요. 짬짜면. 그렇듯이 전환사채는 우리가 주식을 사면 빠지면 은행 예금이나 해놓을 걸 하고 채권 산 사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채권 산 사람들은 밤에 잠은 잘 오는데 주식 사는 사람들 돈 버는 거 보면 배가 또 아프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고. 그래서 혼합시킨 게 바로 전환사채예요. 살 때는 채권인데 일정한 기간 지나서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이게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 놓은 금융상품이에요. 금융상품. 주식과 채권을 혼합시킨 걸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나요? 또 주식, 채권, 그리고 선물, 옵션 4개를 혼합시킨 걸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그래요. 제가 국민은행에서 파생상품 사업본부에서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파생상품, 주식, 채권, 환율, FX, 선물까지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HMM 했고요. 하나솔루션인가요? 9830. 오늘도 하나솔루션이죠. 이 종목 2시까지 별 볼 일 없다가 2시 이후에 대량 거래 매수가 유입되더니 쫙 올려놨더라고요. 외국인이 들어왔겠죠. 이날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쫙 올려놨고 오늘도 아마 마지막에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쫙 올려놓은 것 같아요. 5만원을 돌파해놨습니다. 대단한 종목이에요. 사면 장사가 없죠. 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산다는데, 사서 올리겠다는데, 이 물량 나오는 거 받아주겠다는데 깔짝깔짝 시도하면 이 사람들이 털어요. 손밖에 밀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뭉쳐 있잖아요. 뭔가 보여주는. 아까 LG전자, 기아차 다 뭉쳐 있었잖아요. 뭔가 반등 주고 빠지겠죠. 얘도 그런 모양새 같아. 이게 얼마나 치고 올라가겠어요. 치고 올라가는 한계가 있는데 이같이 시도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 이 거래량들이 이제 털면 되겠죠. 이때 사신 분들이 이제 가장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 아킬레스건은 만기 기간 됐을 때 상승하는 거. 이때 매수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는데 까딱까딱 그러면 팔아야죠. 돈이 여유가 없으면 팔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면. 저도 예전에 많이 신용 사가지고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저라고 항상 남고 팔았겠어요? 제가 주식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유튜브 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골프장 가서 막대기 두르고 있겠죠, 이 시간에. 근데 어쨌거나 제가 유튜브 하면서요, 제 생활이 엄청 건전해졌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유튜브 녹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시간도 저녁 약속도 요즘 못하고 있고요. 5시만 되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엄청 건전해졌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멀리 나가지도 못하지만 어쨌거나 더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삶이. 만약 또 녹음을 안 하면 이 증권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방송 안 하면 얘 쫄려서 안 하는구나, 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쫄려요. 뭐 쫄 게 뭐가 있어요. 주식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안 가면 제 실력이 부족한 거죠. 제대로 못 본 거고요. 그냥 시인하면 되죠.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LG화학이에요. 붕 띄워놓고 매달려 있죠.
이게 지금 바닥에서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이게 만약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모양은 아니죠. 이게 고점이라고 하면 나무 위에 까마귀 3마리 앉아 있는 거잖아요. 밑을 응시하고 있거든요. 까마귀들이 까마귀형이거든요. 이게 근데 바닥이라 괜찮은데 만약 상투에서 이런 모양이 있다면 좋은 건 아니죠. 상투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위에 큰 떨림, 매수 일반도에서 큰 떨림이 나온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선다는 얘기예요. 매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선다.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오락내락. 더 올라갈지 내려갈 건지. 다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더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 있고 그 사람들과 팽팽하게 맞서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선 나오면서 게임 끝 하는 거죠. 이제. 요것도 과히 좋은 모양새는 아닌데 그래도 LG화학인데 그렇죠? 쉽게 가겠어요? 한번 또 반등을 주겠죠? 근데 LG화학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이때에 비해서 크게 쫄리진 않은 것 같아요. 한 가격대에서. 물론 얘네들 위에 물량을 버티고 있긴 있는데 뭐 생각만큼 지금 거래량 여기에 비해서 크게 뒤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 가격대 요 물량들이 만만치는 않죠. 요거 더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얘도 이 가격대 이상 올라가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라고 보는 것입니다. 강하게 튀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여기 워낙 매물이 버티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데 토끼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반등했다. 내 역할은 다 했다. 그러고 있겠죠. 내 할 일을 다 했다. 삼성 SDI 얘도 하락한 것만 절반까지는 못 갔는데 한 3분의 1까지는 반등했죠. 좀 더 갈 수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겠어요? 더 갈 수 있잖아요. 요 거래량은 이 거래량 위에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요 정도 아니겠어요? 75,000원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삼성 SDI인데 이름값이 있지. 그렇지 않을까요? MACD 소나가 그래도 살짝 살아있고요. 힘 좀 대라. 75만원까지 가겠죠. 쉬었더라도 가겠죠. 얘도 똑같은 모양새는 앞에서 봤던 지금 이게 삼성 SDI죠. LG화학이랑 비슷하네요. 긴 나무 위에 요 3마리 까마귀가 지금 3마리 앉아 있는 것 같으죠. 무시하고 올라가면 돼요. 까마귀 그냥 쫓으면 되죠 뭐. 068 270 셀트리온 무거웠죠. 어제도 무겁더니 오늘 결국 1000만 밑에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네요. 이 정도겠죠.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28만원 정도죠. 네. 쉬었다 가는 것도 좋죠. 01 현대모비스 얘도 직전 고점이 32만 5천원인가요? 그럼 가겠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올라가겠죠. 이 정도까지는 크게는 못 가더라도. 근데 요 거래량이 밑에 있었죠? 요 범위인가요? 요 범위에서 놀고 있나요? 요 범위하고 여기도 대량 거래량 있죠? 요거 크게는 못 가겠으나 뭐 30만 5천원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요 안에서 놀지 않겠어요? 21선 30만원 30만 5천원 횡구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손 바뀌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신용 만기되면 팔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은요 팔아야 올라가요. 안 팔고 버티면 못 올라가요. 공이 8260 028260 삼성물산입니다. 아 친구군요. 빵빵 치고 올라와 있죠. 버티고 있죠. 요 정도인가요? 요 정도? 네. 못 올라오고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보면 거량이 없는 것 같은데 요거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애버리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거량이 만만치 않잖아요. 요거량 가지고 요거리랑 요 한 달 동안에 형성됐던 1월달에 형성된 요 물량대를 요 거량을 치고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문턱이 딱 멈춰 있잖아요. 더 이상 못 가고.
그래프 보면 재밌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요. 번전만 알아봐라. 이 사람들이 이 주식 사가지고 10년, 20년 가지고 가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다 단타 칠레다가 물린 거잖아요. 9천을 떠돌고 있잖아요. 울프리고 있잖아요. 번전만 돼봐라, 번전만 돼봐라. 근데 번전이 와봐요. 팔죠. 웬 떡이냐고. 근데 이 거래량 가지고 이 거래량 상대하겠어요? 좀 무리죠? SK. 얘도 결국 왔다가 무너지나요? 이 거래량, 이 가격, 그쵸? 요 고점, 저점, 고점. 한번 왔으니까요. 또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죠. 20선까지 왔다가 또 한번 도전해보고. 얘도 결국 요 손바닥 밀어줘야 되겠죠. 요건 요 거래량이 바닥에 요 바닥이죠. 요거는 뭐 이 가격대니까 요건 지선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문제죠. 이제 얘네들이 문제죠. 얘네들부터 여기까지가 문제죠. 이거 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얘네들이 물량 소화할 때까지. 지금 직전 고점, 얘네들이 직전 고점 가면은 주가지수 3,500이라고 그랬잖아요. 3,500은 당장 어렵죠. 물량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죠.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아모레 퍼시픽인가요? 따박따박 가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 화장품 업종 그리고 의복 업종들입니다. 결국 좋지는 않겠죠. 안 팔리죠. 삼성전기 안 빠지고 버티죠. 얘도 한 번에 치겠죠. 그렇죠? 19만 5천 원인가요? 20만 원이군요. 20만 원께 도전하겠죠. 이 종목. 그래도 삼성전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탄력 있어 보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눈치 보고 있잖아요.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걔는 누가 포로로 잡힌 것 같아요. 얘는 뭐 20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한번 갈 수 있잖아요. 가려고 모양 갖추고 있잖아요. 땅콩? 별 재미없죠? 그 다음에 카카오까지 했잖아요. 안 한 게 없죠. 이번에 오늘은 다 했죠. 빠진 게 없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주말이고요. 여러분 편히 쉬시고요. 봐서 토요일날 뭐 할 거 없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